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오늘은 허가받는 거에 대해서 인스펙션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 시공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감리가 캐나다에는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받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 집에 지었던 도면이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이제 허가를 받은 도면이에요. 굵기부터 차이가 나죠. 예전에 받은 허가 도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이게 인스펙션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몇 번을 받아야 되는지 제일 보기 편하게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건축법에 따라서, 그리고 인스펙션 받는 게 각 지역마다 틀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와 캐나다 같은 경우 당연히 상황이 많이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꼭 이렇게 인스펙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섣불리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땅덩어리가 넓고 기후가 다 틀리다 보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집에 지은 집과 이번에 새로 짓는 집조차도 받는 인스펙션이 약간 미세하게 틀리더라고요. 일단 예전 집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 첫 번째 보시면은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 인스펙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X자 표시된 거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엑스케베이션 같은 경우는 땅 파는 건데, 땅 파는 거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땅 파는 것도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후팅, 기초 중에 가장 밑부분 버림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집 지을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중에서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후팅 인스펙션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러 드레인, 이거는 배관 물 빠지는 거, 빗물이라던가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그러니까 지붕으로 흘러서 내리거나 아니면 길에서 흘러서 내렸을 때 이 물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게 해서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수구로 빠지게,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더라? 유수관? 한국말로 뭔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됐을 때 집이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하실로 물이 차올라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다음으로 이런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나 꼭 검사를 해요. 그 다음으로는 언더슬래브 플럼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언더슬래브 플럼빙은 뭐냐, 크롤 스페이스로 집을 짓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언더슬래브 플럼빙 인스펙션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콘크리트를 타설 했을 때 그 안에 플럼빙 배관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배관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은 그 배관을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뭐 뜯어내지도 못하는 거고, 싱크대나 샤워시설, 뭐 변기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들이, 그러니까 배관들이 다 이제 뭉쳐 있거든요. 그 배관이 잘 빠질 수 있게, 그게 콘크리트 밑에 들어간다면은 이 언더슬래브 플럼빙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언더슬래브 인슐레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거죠. 찬기운들이 올라오잖아요.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 단열재를 설치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이거 하는 과정도 찍어서 올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 커넥션, 다음은 서비스 커넥션인데요. 수도랑 전기, 통신시설, 그리고 하수구,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됐나. 지금 아직까지는 땅을 기초를 한 다음에 흙을 덮지 않은 상태예요. 그 전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통신시설을 연결된 거를 검사한다는 게 이미 전기줄을 다 연결한 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부터 집까지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를 심어 놓거든요.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수도 라인 같은 경우도
그 수도 라인이 제대로 설치가 됐나? 아니면 땅에서 얼마만큼 밑에 제대로 했나? 너무 위에 땅에 표면에 가깝게 있으면은 이게 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해놓은 그 일정 깊이 이상 수도관을 심어 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또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구나 배관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내려가는 각도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또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침리, 굴뚝인데 굴뚝이 없는 집은 필요가 없겠죠. 예전 집 같은 경우는 굴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굴뚝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집 중에 침리 검사를 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러프인 플럼빙이 있는데요. 이거는 골조가 올라간 다음에 배관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재라던가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수도관이 제대로 설치가 됐나 아니면 물 빠지는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됐나 검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teral Brace Wall 이게 또 인스펙션이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내진벽이에요. 내진벽에 관한 검사를 또 하는 게 있어요. 내진벽에 관한 검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깥쪽에서 하는 검사가 있고 또 안쪽에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Internal Brace Wall Panel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내진인데 바깥쪽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을 골조한 다음에 못을 다 박잖아요. 그럼 못이 어떻게 박혔는지 그거를 검사를 해요. 근데 안에 같은 경우 이거는 안쪽 벽에 석고보드를 대고 또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인스펙션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프레이밍 검사. 프레이밍 검사가 정말 가장 큰 것 같아요. 집 짓는 중에서 프레이밍이 골조를 올리는 건데 아무래도 봐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프레이밍 안에서도 지붕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벽은 제대로 됐는지 나무로 만든 만큼 검사할 게 집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집 전체 골조가 올라간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인스펙션 중에 프레이밍 인스펙션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보통 1시간? 이 한 인스펙션만 봤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뭐 5분, 10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또 가요.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런 프레이밍 인스펙션은 정말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도면을 체크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이 프레이밍 인스펙션이 지나면은 한시름이 놓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리고 페이퍼 플래싱 이거 같은 경우는 골조가 다 올라간 다음에 방수 페이퍼로 이렇게 쌓여. 이 페이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정색을 예전에 많이 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우스 페이퍼 뭐 타이백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회사 이름 같아요. 집을 하얀색 방수포로 이렇게 덮죠. 이거를 덮은 거를 검사를 하고 창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이 제일 많이 스며드는 데가 창문하고 벽 사이 글로도 이제 많이 침수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되게 중요시 여겨서 따로 또 검사가 나와요. 인스펙터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외벽을 뭐 물뿌리기로 청소하거나 뭐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벽 같은데 막 빗물이 튀었는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방수 처리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설레이션, 단열을 또 검사를 해요. 단열재를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 폴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막아요. 외벽하고 내벽이 차단되게 결로가 생기지 않게 뜨거운 공기가 바깥 공기와 만나는 데서 그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슐레이션 검사 어디가 뭐 빠진 부분이 있나 그런 거를 또 검사하러 와요. 이 마지막에 받는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이 뭐 준공 검사라고 해야 되나? 땅의 높이는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안에 내부에 뭐 미진한 부분, 뭐 마감이 안 된 부분이라던가 계단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계단 높이라던가 레일링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계단 사이로 머리를 막 들여밀거나 통과해가지고 떨어질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단 레일링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요. 그 계단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계단에서 이렇게 높이가 틀려진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죠. 바깥에 보면은 그레이딩이라고 표면을 이제 다 해놨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대로 했는지 이걸 검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안과 밖을 다 둘러보면서 하는 검사예요.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승인이 나서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번 공사에서 받았던 인스펙션이고요. 이번 공사에서는 약간 틀리더라고요. 틀린 부분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공사에서는 이 노란색 그 딱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붙어 있고요. 위에 여기다가 따로 인스펙션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후팅 인스펙션이 똑같이 있고요. 프리미러 드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그거를 나눠 놨어요. 같은 말인데 수어 라인, 워터 라인, 스톰 라인, 드레이네이지. 이걸 드레이네이지가 거의 프리미러 드레인 그거고요. 서비스 커넥션이 이제 수어, 워터, 스톰 라인. 똑같은 건데 말만 약간 틀리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더 슬래브, 인솔레이션, 플럼빙.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인스펙션이 있고요. 그리고 인슬라브 히팅. 인슬라브 히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인슬라브 히팅 검사가 또 있네요. 이게 제가 사는 동네는 이게 검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이게 있네요. 근데 인슬라브 히팅이 뭐냐면은 한국식으로 배관 온수 난방을 설치하는 거죠. 온수 보일러 콘크리트 안에. 이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검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아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허가를 받은 게 재작년이니까 작년에 또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 올해 초에 또 새로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검사 받는 항목이 업그레이드가 또 됐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 여기에서는 땅에 온수 배관 한다면은 그걸 검사를 받아야 되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온수 배관을 설치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러프인 플럼빙. 러프인 플럼빙은 똑같이 있고요. 그 프레이밍, 시딩. 아예 여기 자체는 내진 설계에 대한 그런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프레이밍이랑 검사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레이션, 베이포 베리어. 그 단열재랑 베이포가 수증기? 약간 그런 말인데 그게 막아준다는 거죠. 안과 밖을 막아주는 거를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게 여기 또 있고요. 파이어플레이스. 침리가 있는 집에 한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큐펀시. 마지막 이게 파이널 인스펙션이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시청에 전화하거나 인스펙터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스펙션이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지금 제가 지었던 집 그리고 짓는 집에 관한 인스펙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종류의 건축물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인스펙션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재미삼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